안녕하세요. 저 미래는 3학년 1학기 4단원 설득 전략 분석 감화 듣기입니다. 설득은 화자가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을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언어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는 연설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일반적인 대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김하나 작가님의 강연 대본입니다. 이 사람이 강연에서 어떠한 설득 전략을 가지고 청중을 설득하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 전에 개념 먼저 가지고 갈게요. 설득 전략. 설득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 이거는 꼼꼼히 외워 주셔야 돼요. 1번, 이성적 설득. 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티들이 하는 거지. 논리 그 자체. 논리와 이성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역이나 귀납, 우리 앞에서 배웠던 3단 논법 아니면 귀납 중에서도 유추 이런 것들의 논증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다. 다음은 통계 아니면 자신이 경험 아니면 타인의 말을 인용 아니면 뭐 누군가의 경험,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는 이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감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F들한테 잘 통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제 감성 설득에 바로 이제 당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감동만 주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욕망을 자극해. 예를 들어 광고. 너만 이 운동화 없어. 이렇게 막 해. 그럼 이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이성이 아니잖아. 당신이 이 운동화를 사야 하는 100가지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감성적 설득이라 그런다. 그리고 분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다 지구의 빙하가 다 녹아내릴 거예요. 여러분은 화가 나지도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막 분노를 자극해. 이런 것도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너는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어떤 청중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 혹은 동정심. 예를 들어 저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발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도 감성적 설득이다. 더불어서 재미있게만 해. 존재미야. 이것도 즐거움과 유머를 준다는 면에서 즐거움과 유머는 이성이겠냐 감성이겠냐. 당연히 감성이겠지. 그래서 감성적 설득이 들어간다. 다음은 공포심. 예를 들어 뭐 담배 같은 거잖아. 담배 같은 거 피면 뭐 폐가 막 썩었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감성적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만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을 줘도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야. 자, 그 욕망을 주거나 동정심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다음 인성적인 건요. 이거는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다는 건데 자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아.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지. 여러분 유재석이 말하면 믿을 거잖아. 그치? 사람이 인성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떤 사람 전문성, 제가 어디 학교 교수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을 때 되게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 더불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대. 그럼 그 사람의 주장이 당연히 그럴싸하게 들리겠죠. 다음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는 걸 인성적 설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강연의 내용을 볼 건데요. 앞에서 봤던 감성, 이성, 인성을 구별해서 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럼 10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이성이겠지. 이성. 법률을 제시하면서 근데 여기서 너의 소중한 양심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면서 거울을 보여주네. 그럼 얘는 양심에 호소하는 거지. 그럼 양심은 이성이야 감성이야? 바로 감성적 설득인 거죠. 자, 이제부터 이 김하나 작가님 스토리 갑니다. 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선생님 김하나 작가님 팟캐스트를 애청자입니다.
자, 자, 갑니다. 처음에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역시 강연을 할 때는 도입부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이런 의문형 어미 보이죠? 그래서 말하는 이가 질문을 던지고,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구를 잘 보는데요. 라고 하면서 청중과 지금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를, 이렇게 소통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청중과 어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전략을 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쓴다. 야구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자세하게 다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배웠던 지문이니까, 좀 포인트들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어팀이 위기에 처했어? 근데 이제 이분이 막 글로브로 막 이렇게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이제 돌아왔다는 거지. 여기서 실제로 강연의 영상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셨겠지만, 말하니의 투수나 표정을 흉내내요.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포츠 해설자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음, 자, 그래서, 밑에 가면은, 잠깐 여기, 제재 정리가 여기 있네. 이거 보면. 자, 강연이고요. 교훈적, 논리적, 설득적, 대중적. 주제, 인생에서 힘을 빼고, 그러니까 뺄 때 빼고 줄 때 주는 거의 중요성. 특징, 사투리를 써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만닫고 사투리 나왔죠? 말하니 경험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이성적 설득. 자, 그리고 듣는 이와 적극적 소통하는 거리를 좁힌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이거야. 여기 질문 던지는 부분이야. 이거 되게 강연인데 이거 웃겨. 유머를 사용하면 감성적 설득이다. 자, 그리고 밑에 오면은, 음, 여기 정리했지? 이성 감성. 아니, 이거를, 쌤이 미리 필기를 왜 안 했어? 자, 이거 그냥, 여기서 볼게요. 아까 포수의 농담과 그 의미, 이게 바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이성적 설득. 감성은 포수와 투수를 따라하고, 그럼 몸짓을 실감나게 재현해서 웃음을 주니까 감성적 설득.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힘 빼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힘내! 빨리 모든 사람이 널 다 보고 있어. 되게 중요한 공이야. 이러면 더 긴장하겠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를 어떻게 도와준 거야? 이현수 투수가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여기서 이어져서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 가은우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희 가은이 아빠가 화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되게 실제 집이 뭐 화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해서 좀 웃겨. 그래서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화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을 준다는 게 바로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집 가훈은 화목이 아니라 만다꼬라는 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다꼬, 여기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여러 이그샘플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만다꼬의 의미와 사례들을 사투리로 실감나게 말해서 재미와 웃음을 주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이다. 이렇게 하면, 이 만다꼬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약간 허무주의와 무기력으로 이끄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좀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만다고 이거 사야 되지, 만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진짜 원하나? 타인들이 다 원하니까 나도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게 내가 불필요하게 힘을 들이고 있던 곳에서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어떤 주문 같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만다꼬는 뭐야? 이 글이 시작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난 여러분한테 힘을 뺄 수 있는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바로 만다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그젬플 나오지. 이거는 이제 보면 자신의 사례를 얘기하거든. 자기가 엄청 긴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긴장했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지. 그러면 청중은 동정심을 느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감성적 설득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자신의 긴장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 근데 보통은 나의 약점을 잘 말하진 않잖아요. 그럼 약점을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되게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를 말하고 있다. 라는 진실성을 느끼게 한다는 거지. 이거는 인성적 설득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도 보시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긴장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은 나는 여기 모인 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청중들, 바로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나보다 훨씬 더 주인공이시니까 뭐 나야 뭐 얘기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래라고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감성적 설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카메라 얘기 쭉 얘기하니까 여기 보면 이성적 설득이 뭐냐면 자신의 경험. 나 너무 긴장됐잖아. 근데 긴장할 일도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구체적 사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는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럼 얘는 이성적 설득. 자, 다음 카메라 앞에서만 결혼식 하나 둘 하면 더 긴장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얘도 똑같지. 결혼식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며 산다고,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인식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에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사례를 토대로 하는 거니까 이성적인 거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아까 내가 오늘 발표함에 있어서 되게 긴장했다고 했잖아.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지. 화자가 경험하는 거잖아.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결혼식 같은 데서 하나 둘 하면 뭐 입꼬리에 막 경련 나고 이런 거는 자신의 경험이야? 아니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혼식에서의 풍경들인 거지. 그래서 어디를 밑줄 쳤는지를 잘 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괜히 막, 차를 바꿔야 되나? 차를 바꿔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승진을 할수록 점점 차를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욕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욕망은 결국 남의 눈이라는 카메라를 의식한 욕망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도 차를 바꾸는 사례를 언급하는 거지. 이게잼플. 그러니까 얘는 이성적 설득이죠. 그럼 다음. 이럴 때 만다꼬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뭐 압박감 느낄 때도 만다꼬, 결혼해라, 만다꼬, 공부해라, 만다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의 사이를 나열하고 이런 사례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성찰의 계기. 내가 저런 말도 했는데 이렇게 공감하면서 막 내가 저런 말 했다는 거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청중들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나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뻔하게 살지 말란 얘기지. 만다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성찰을 해보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삶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얘는 감성적 설득이다. 다음,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거는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의 직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인성, 됨됨이를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한번 성찰해봐라. 왜냐면 내가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물건 사세요. 저 물건 사세요. 뭐 겁나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만다꼬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진짜 나의 욕망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다음, 이 친구는 저와 같이 사는 친구인데요. 이게 친구랑 같이 사시거든. 룸메가 있어. 그 고양이가 2마리야. 그래가지고 2W, 4C, 4C 치제를 갖고 계셔. 2명의 여자와 4명의 고양이를 가지고 살고 계셔. 망원동에서. 자, 이 친구는 저와 같이 사는 친구인데요. 마라톤을 합니다. 하면서 마라톤 끝나고 음료를 마시는 거야. 사람들은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길 좋아하지. 인생은 마라톤이야. 자, 이런 거 유추지? 유추야, 유추.
인생은 마라톤이야.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 끝나고 이제 음료를 마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야. 음료 마시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거는 유추는 귀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귀납법 중에 유추를 적용한다는 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다. 자,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하고 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한 인생관을 솔직하게 전달해. 그럼 듣는 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솔직하게 저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신뢰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인성적 설득. 자, 그 다음에 음악 여러분 있잖아요. 음악도요 되게 세게만 연주하면 리듬이 생기지 않아요. 강박이 있으면 약박이 있고 음표가 있으면 쉼표가 있어야 리듬이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성적 설득. 그래서 이런 유추를 통해서 인생과 음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성적 설득이 되겠죠. 다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 하러 왔어요. 자, 마법의 춤은 뭐야? 볼 때 사람들이 만다꼬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을 이제 강의는 마지막이잖아요.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서 청중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청중도 대답을 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 공감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감성적 설득. 공감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니까. 이렇게 강의는 끝났어요. 이 강의는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감성적 설득에 강합니다. 왜냐면 이걸 듣고 나서 우리도 깨달을 거 아니야. 그래, 너무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살 필요 없어. 그냥 다 만다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힘도 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주제의 강연이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서 쌤이 앞에서 다 얘기해. 이거는 내가 앞에서 다 정리했고, 말하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제 잊으면 안 돼요.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고 하고, 결국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말하기 전략 쌤이 앞에 다 정리했지.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세 가지. 이거는 여기 보면 야구 경기, 마라톤, 마음 닫고, 음악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장, 즉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의 주장이 근거로 뒷받침하는 이건 뭐야? 귀납이 되겠죠. 더불어서 자신의 간접적 혹은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이거는 이성적 설득이죠. 다음. 감성 비교할까요? 자, 사투리 마음 닫고 해가지고 사투리 재미를 준다. 야구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공통의 관심사 거리감 좁힌다. 그리고 저 여기 올 때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해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막 표정이 막 그죠? 얼굴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인성적 설득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감을 높이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 볼까요? 자, 말하는 이가 당당한 말투가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듣는 이와 눈을 맞추면서 신뢰감을 준다. 그리고 어울리는 손짓과 몸짓 이런 걸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다꼬를 할 때 사투리를 써가지고 유머를 준다. 얘는 감성적 설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비판한다면, 이런 비판 재밌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주장의 근거가 너무 약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사택에 사는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꾼 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특수한 사례다.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란 말은 통계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듣는다는 게 바로 지금 우리 했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비판적으로 들어보자.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자, 그럼 광고예요. 이 광고는 유니세프거든요.
유니세프. 이것도 되게 공식적 기관이잖아. 공식적 기관이니까 좀 더 신뢰가 가겠지? 근데 거기 이 광고의 목적은 여러분 후원하세요. 자, 그럼 설득 전략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15,000원 내면 연필 500자를 보낼 수 있대. 그치? 이게 바로 구체적인 통계 같은 걸 주는 거잖아? 얘는 이성적 설득. 그치? 그리고 이 귀여운 얼굴, 이게 바로 친밀. 따뜻함 이걸 주니까 얘는 뭐야? 감성적 설득. 자, 그쵸? 그리고 이 유니세프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되게 유명한 기관이잖아. 전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성적 설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 돈 내라고 하면서 어느 단체인지 로고 안 박아놓으면 왠지 사기치는 것 같아서 좀 보내주기 그렇잖아. 뭔지 알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15,000원만 내면 300개야? 연필이? 아, 500자루야? 진짜 많다, 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타당하다. 또한, 이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웃는 얼굴, 감성적으로 보여줘서 감성적 설득으로 타당하다. 이런 게 되겠죠? 우리 은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예, 은하의 말의 목적. 용돈 올려주세요. 이성적서 때 어떻게 기온이 올라. 나 이제 못 걸어다녀. 버스비 필요하다. 유추. 자동차 자신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간식비가 필요하다. 감성. 착한 날 사랑해요. 이렇게 가면서 뭐야?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의 호소해. 감정의 호소해. 인성적 설득. 저는 용돈을 아꼈어요. 전 이해심이 있어요. 전 집안에 두는 착한 딸이에요. 바로 제가 용돈을 요구합니다. 라고 화자의 댐댐이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 인성적 설득.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자습서 좀 보시고 오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이성, 탐성, 인성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